캐스터네 스포츠 나이. 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내일은 이 수도권 엄청난 눈폭탄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날씨도 추워진다고 하니까 이동하실 때 운전들 조심하시고 하여튼 뭐든지 조심하십시오. 유적일진이 에드벌룬 감사드리고요. 우리 SJD님 오늘도 100개 선물 시그니처 감사드리고, 유적일진님 구독 91개원 감사드립니다. 볼랑님이 목포에는 한 15mm 정도 온다고 합니다. 라고. 아무튼 뭐든지 과하면 안 됩니다. 풋볼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하루를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구단 분석 자료 준비하느라고 조금 또 아시죠?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이만큼 또 차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아따, 오늘 비비 안 발랐다. 오늘 비비 안 발랐네. 오늘 그냥 갑시다. 여기 있는데 귀찮잖아. 거울도 없고. 오늘 하루는 그냥 가는 걸로. 오케이? 자, 오늘도 소식들 준비해서 왔습니다. 오늘 먼저 오늘 KT가 호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경수 코치하고 우규민 선수가 호주에 도착했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카톡이 왔던데, 오늘 이제 이거 나가기 전에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오원석 선수가, 저는 KT라서 다행이었다, 저 얘기가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뭐가 다행이었을까? 뭐가 다행이지? 그런데 약간 언중유골이더라고요. 말 속에 뼈가 있더라고요. 뭐가 다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원석 선수가 KT가 투수력이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 얘기였더라고요. 즉 풀어보면 투수를 조련하고 메이드 시키는데 일가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얼핏 그렇죠, 거북님. 약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조금 좀 보시면 투수 강국으로, 왕국이겠죠. 이건 기자가 오타 낸 거겠죠. 투수 왕국으로 유명한 구단에 와서 좋다.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워딩이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이건 조금 좀 차이가 좀 있으시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트레이드는 불펜의 핵심인 김민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서 SSG가 먼저 제안을 했다. 그랬고 KT는 그러면 오원석을 달라라고 지명을 했다 라고 또 정리를 딱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SSG는 선발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펜이 너무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SSG는 어쨌든 저쨌든 외국인 2명의 좌완 김광현, 근데 이제 문승원 선수가 다시 선발로 갈 수도 있는 팀이니까, 송영진 선수도 있고. 근데 불펜이 너무 불안하고 없으니까, 노경은 선수가 불펜 에이스고 조병현 선수니까, 그건 뭐 진짜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발 옵션이 하나 떨어져 나가더라도
반대급부로 선발 옵션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불펜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옵션 한 명은 확실한 옵션 하나가 우리한테는 지금 더 필요하다. 큰 결심한 거죠. 근데 KT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KT야말로 선발 걱정이 없는 팀이잖아요. 일단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두 명은 그냥 떠오르잖아요. 소영준, 고영표. 엄상백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KT가 굳이 이 트레이드를 왜 했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맞아요. 좌완 선발이 없죠, KT가. 근데 KT는 창단서부터 좌완 선발에 대한 니즈가 너무너무 강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막 금민철 선수 선발로 막 10승 한번 해갖고 막 난리 한번 났었죠. 예? 정대현 선수 맞죠? 정대현 선수였나요? 정성곤? 예. 정성곤? 막 이런 선수 기회 주고. 암튼 그러니까 이제 KT는 좌완 선발에 대한 늘 니즈가 있었던 그런 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역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저거 안 해도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톡 까놓고 얘기해서 KT도 김민희 빠지잖아요, 불펜에. 그러면 박영현까지 가는 게 그렇게 스무스하지 않아요.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스무스하지 않아요. 김민희 빠지면 막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는 매물 이렇게 상대 매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선수 대 선수의 값어치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트레이드인데 상황으로 보면은 이거 조금 굳이?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물론 이제 배재성 선수가 돌아오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역학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단 분석에서 어쨌거나 디테일하게도 구단 분석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 뭐 특별한 야구 소식이 좀 없어서 요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프로는 돈이니까 이 얘기는 역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 선수 중에 연봉 1위 연봉입니다. 그 해에 받는 연봉 1위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 니퍼트의 어바웃 30억입니다. 1년에 30억 가져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연봉으로. 그게 언제냐 하면 2017년 21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액 개런티. 네, SK님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21개월. 하나로 당시 약 30억 정도. 그리고 역대 2위가 노에시 헥타 200만, 루친스키 200만. 210만 달러를 못 넘은 거예요. 그리고 타자로서는 요번에 멜로아스, 에레디아 180만. 그러니까 투수 야수 합쳐서 210만을 지금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어저께인가요? 강백호 선수가 요번에 7억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강백호가 김도영보다 올해 잘했어? 뭐 누구보다 잘했어? 7억?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사를 제가 반박하겠다는 게 아니라 강백호 선수가 강백호기 때문에 7억을 받은 게 아니죠. 뭐냐 하면 다른 구단들이 올 시즌 끝나고 강백호랑 FA 계약을 해서 만약에 이적 강백호를 데리고 가려면 그만큼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라고 그만큼 갖다가 발라놓은 거죠. 그런 의미가 더 있죠. 사실은. 그런데 니퍼트의 30억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니퍼트의 30억은 오롯이 그 전년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그리고 이번 그 다음의 시즌에 기대치로 반영이 된 오롯이 진짜 퍼포먼스에 의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계약이었죠. 그래서 보면 니빠가 한국에 정착해서 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또 중간에 또 그런 개인적인 가정사가 좀 있었죠. 그건 제 알 바 아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코리안 드림을 꿈꿀 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에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어 했던 야구 선수들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면 야구로서 메이저리거가 되는 거겠죠. 레귤러 메이저리거가. 근데 그게 안 된다? 이제는 우리나라로 와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 팀에서 5년간 활약했던 켈리.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 켈리는 만약에 미국에서 계속 야구했으면 돈 그렇게 못 벌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98%입니다. 98%. 저는 니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테임즈는 재계약을 안 했잖아요. 한 번만 하고. 그래서 요즘은 외국인 선수 트렌드가 바뀌었죠. 뭐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허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수들한테는 우리 리그가 어떤 선수들한테는 야, 나 굳이 어렵게 메이저리그 가갖고 경쟁 안 할래. 나 그냥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정착할래. 심지어 니퍼트의 에이전트는 보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라스도 딱 봤을 때 쟤 굳이 미국으로 다시 갈 필요 없거든. 그냥 한국에서 계속 왕 되는 게 낫거든. 구위가 계속 있었으니까 니빠는. 근데 나이가 좀 젊은 친구들은 얘기가 다르죠. 메릴 켈리 이런 선수들. 미국에 다시 가서 도전하는 거죠. 요번에 하트. 근데 그런 친구들도 아까 말씀드린 허브로서 우리 리그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고, 이런 니빠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케이시 켈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미국에 가서 어려운 길보다는 그렇다고 쉽다라는 길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우리 리그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기아에서의 그런 추억들, 우승할 수 있는 팀, 그리고 또 대우가 나쁘지 않아. 근데 미국에서는 내가 과연 메이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후자가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국에서 또 우승에 도전할 수 있고 에이스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 돈 많이 개런티 받으면서 한국에서 던지자. 전 그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들도 사람이라 그들의 에이전트가 야, 요번에 메이저리그 계약 98%야. 그러면 가겠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5대5야. 어떡할래? 이러면 굳이
예, 리스크 있는 걸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예. 그렇잖아요. 180만 달러면은 계산하기 편하게 20억은 그냥 넘잖아요. 연애.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가서 그만큼 내일이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 있냐고요. 첫 시즌에. 메이저리그 계약을 해야 그만큼 받을 텐데. 그럴 바에는 한국에서 대가리 되는 게 낫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메이저리그 스타들은 갑부지만 메이저리그에 개런티가 안 되는 4A급 선수들은 우리나라에 와갖고 2, 30억씩 연애 메이드 돼서 받는 게 훨씬 더 인생을 피는. 아니 미국에서도 50억, 60억이면 자산가예요. 물론 메이저리그 스타 선수들에 비하면은 택도 없는 금액이지만 미국에 가보세요.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가치관을 어떻게 두느냐는 그건 그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전 리스펙입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 30억 있잖아요. 저걸 외국인 선수가 깨지 말고 국내 선수가 한번 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김도영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김도영, 강백호가 예를 들면 마음을 독하게 먹는 거야. 나 메이저리그 안 갈래. 씨. 나 우리나라에서 왕 한번 돼볼래. 나 30억 니퍼트 기로 내가 한번 깨볼래. 연봉으로. 아, 나 그런 것도 솔직히 보고 싶어. 우리나라 선수가 깨는 거. 연봉으로. 연봉. 왜 맨날 외국인들만 저렇게 받아야 돼? 씨. 아, 김도영급이면 저렇게 받을 수 있지 그 나이에. 앞으로 7년 뒤에 FA 신청하면 저렇게 한번 받아버려야 되는 거지. 받는 선수가 있네 근데. 박동원이 25억 아니에요? 올해 박동원이 25억일걸요 아마? 아, 외국애가 깨라. 말 바꿀게요. 다음.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대정구장 떴지. 김경문 감독입니다. 작년에 김경문 감독님이 계약했을 때 하나 팬 여러분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거품 물었잖아요. 왜 이러지? 에이 꼭 KT에 안 있으면 되죠. 준이님.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팀은 한화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일단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한화, 기아, 한화, 두산 리그 투수 최강 거기에 KT가 조금 굽신굽신. 그러면 일단 한화는 무조건 아직 메이드가 100% 되진 않았지만 투수들도 한 85%, 88%까지는 왔다고 치고 필요 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화가 어떻게 야수들을 조합하고 어떻게 경쟁력 있게 이끌고 나가는지가 올해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하나는 그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유현진이 뭐 몇 승을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할 겁니다. 그럼 기본적인 것들을 한다라는 게 뭐냐? 그런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에버리지입니다. 메이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이드가 된 선수들은 투수가 됐던 야수가 됐던 가만 쳐내버려두면 본인들의 에버리지는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건 투수들은 됐다고 치고 야수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정우주, 권민규, 박부성, 이승현, 이민재, 한지윤이 루키입니다. 루키. 근데 올해 들어온 루키가 이렇게 1군 스프링 캠프에 많이 따라가는 팀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김경문 감독은 과감하게 저 어린 친구들, 올해 루키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들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저들이 1군에 무조건 뛰느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눈으로 보시겠다는 거죠. 저는 저 중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정우주 선수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전 누구게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1순위 루키 중입니다. 루키입니다. 루키. 한지훈 선수입니다. 한지훈. 왜? 제 방송 열혈 시청자입니다. 찐으로다가. 찐으로다가. 아마 한지훈 선수 작년엔가요? 제 방송 들어와 갖고 채팅 치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지훈 선수 연락처가 지금 없어요. 제가 그때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한지훈 선수한테. 기억나시죠? 한지훈 선수가 LG가 아니더라도 프로에 입단하는 그 순간 제가 포스 미트 선물하겠다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하고 도네이션 해갖고 같이 미트 하나 우리 프로그램 이름으로 선물하겠다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보면 되나? 한지윤 선수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캐스터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댓글이나 생방송에 들어오셔서 지난번처럼 족적 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스캠 회사 애들 다 유튜브 봐요. 그 현역 스카우터 분이 당연히 프로. 그분은 자기 기준에는 올해 루키 포수 중에 넘버원이 한지윤이래요. 이유래가 아니고. 69년 어서 오십시오! LG겠죠 뭐. 그 말씀하신 분이. 그리고 실제로 LG 내부에서도 한지훈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초창기 때 있었대요. 회의할 때. 회의할 때. 근데 그게 이제 그 찬반이 좀 있으니까. 찬반 논란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순번이 오면 한지훈을 픽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야씨 어떡하지? 막 고민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졸지의 한화가 포수 왕국이 됐습니다. 박상원 선수 어깨 좋죠. 어깨 좋죠. 최재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허인서 선수도 나쁜 포수 아닙니다. 거기에 한지훈 선수는 미래지향적인 포수고.
포수가 상당히 좋아졌고. 자, 그 다음 한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 필요 없어요. 저 외야 9명 플로리얼.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외야가 약해요. 그게 어제 말씀드렸죠. 한화는 저는 저렇게 좋은 투수들이 많잖아요. 저 투수 21명에. 잃을 거 각오하고 본인들도 얻으려면 트레이드 해야 됩니다. 트레이드 해야 돼요. 그래서 빠따질 좀 할 줄. 그건 전 김성욱을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아무튼 에버리지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한화에 간다면 한화가 정말 좋은 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저기 보고 얘기하면 돼요. 한화 회장님 건강하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현수 선수와 문동주 선수 간에 1대1 트레이드를 제안합니다. 저 술 안 마셨습니다. 김현수 선수는 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고 약하디 약한 한화의 외야를 강하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유학도 다녀왔고요. LG에서 우승도 경험한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생각해보시고 생각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휴. 제가 죄송해요. 문동주와 김현수 1대1로 트레이드하면 대전에서 폭동 날 듯이요. 날 듯. 저는 보문산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전 산 하나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좀 보문산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정혜영 선수는 기아의 클로저입니다. 근데 조상우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범호 감독이 그랬죠. 우리 팀은 클로저가 2명이야 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기아 클로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더블 스토퍼 민호님. 더블 스토퍼로 간다. 산타님은 정혜영을 믿는다. 치킨님은 조상우가 원래 9위라면 난 조상우로 간다. 질컹님은 정혜영 마무리 8회의 조상우. 근데 저는 장현식의 빈자리 때문에 조상우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상우가 장현식 자리에 들어가는 게 현재는 맞다고 봐요. 굳이 잘 되고 있는 걸 왜 건드려?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정혜영 선수가 만약에 뭔가 삐걱거려. 그럼 바꿔. 바꾸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뭐 조상우 선수가 원래 클로저를 안 했던 선수도 아니고. 부럽죠 뭐. 정혜영 선수는 이제 클로저로 완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구속도 이제 늘어났고. 사실 루키 때 구속은 별로였잖아요. 저 구속 갖고 되겠어 했는데 어유 씩씩합니다. 그래서 조상우 선수를 굳이
데리고 갈 필요는 저기 굳이 정혜연 선수를 클로저에서 빼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럽습니다. 올해 기아는 투수가 여전히 극강일 겁니다. 여전히. 불펜도. 불펜도. 이의리 선수는 뭐 선발이니까. 이의리 선수 오기 전까지는 유정철 선수, 뭐 김도현 선수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수 리그 최강. 기아, 두산, 한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롯데가 독을 품었나? 얘네 왜 이렇게 훈련 강도가 빡세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반갑습니다. 왜? 아니, 롯데가 포스트 시즌 가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시즌 때 이 새끼들 왜 연습 안 하냐고. 여러분 야구 매일 하는데 시즌 때 경기 시간 전에 펑고 치고 외야 수비하고 내야 수비하고 하잖아요. 여름에 그렇게 하잖아요. 정작 연습하다 퍼져요. 연습하다가. 그래서 연습은 비시즌 때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밤으로 낮으로. 그래서 항상 요맘때 되면 선수들이 살이 쏙 빠지는 거예요. 전지훈련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다시 시즌이 시작되면 다시 살이 찌는 겁니다. 왜? 야간 경기 끝나고 밥 먹고 자니까. 새벽에. 배고프니까. 그래서 다시 살이 찌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스프링 캠프가 끝났는데도 애가 살이 안 빠졌다. 그건 그때 욕하는 거예요. 그때. 저 새끼 저거 스프링 캠프에서 운동 안 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시즌 때 살찌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야간 경기 끝나고 먹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프링 캠프가 끝났는데도 애가 살이 안 빠졌다. 그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미국 애들이 연습을 안 하는 것 같죠. 메이저리그 애들이. 장난 아니에요, 걔네. 걔네는 비시즌 때 미친놈들처럼 몸을 만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스프링 캠프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럼 걔네는 바로 게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걔네는 우리보다 더 빨라요. 몸을 만드는 게.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네는 우리보다 게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시즌 체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치킨 형님 좋은 말씀 하셨네. 미국의 이 어떤 종목이든 스타들 메이저급 스타들은 자기한테 운동에 쓰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몸을 만들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 뭐 비시즌 때 어디 가서 레슨 받고 이게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델리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 미국은 그게 너무 당연시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 때문에? 구단에서 싫어하니까. 아니 그럼 코치가 뭐하러 있어? 감독이 뭐하러 있어? 이런 문화. 예전에는 학생 엘리트 야구하는 선수들이 요즘엔 밖에 나가서 개인 트레이닝들 많이 받거든요. 돈 주고. 그걸 못하게 돼 있었어요. 학교 코칭 감독 선생님들이.
걸리면 욕 바가지로 쳐먹고. 이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나한테 투자를 해야죠. 더군다나 프로면. 경쟁 시대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스프링 캠프 하기 전에 개인들 스스로 몸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에 모여서 딱 갔을 때 운동량에 처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겁니다. 저렇게 우리 국내도 이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롯데 선수들이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 갖고 각자 파트별로 아니면 개인 운동하고 저녁에 야간 또 나머지 공부하는 것처럼 운동하고 이렇게 하려면 스프링 캠프 가기 전에 자기 스스로 그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체력을 본인이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건 개인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땠느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스프링 캠프로 띡 가는 거야. 그래서 몸 만드는데 일주일, 적응하는데 일주일, 그러다 보면 뭐 스프링 캠프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는 비활동 기간 동안 모여서 훈련을 못할 뿐이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몸을 만들어서 스프링 캠프에서 할 수 있게끔 와라.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세요? 김기태 감독님이 선수들 오래 뛰기 막 그 테스트 보고 그랬잖아요. 이놈 스프링 캠프에서 가서 체력이 되려나?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스프링 캠프에서 선수들은 다 의욕적으로 해요. 누구나 다. 당연하죠. 근데 스프링 캠프보다 더 중요한 건 스프링 캠프 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내 몸을 만들어 놨느냐가 더 중요하고, 거기서 잘 만들어 놔야 스프링 캠프에서 별다른 몸에 이상 없이 부상을 안 당하고 소화를 할 겁니다. 스케줄을. 그래서 윤희님이 근데 롯데가 올해 잘하면 5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당연하죠. 잘하면 다 5위 하죠. 못하면 5위 하겠어요? 잘하면 다 5위 하죠. 아무튼 그런 내용은 구단 분석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꼴이야.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따뜻한 소식이라. 번동님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따뜻한 소식이라 응원차 소식을 좀 저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으로나마 같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힘내라고 기도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한 야구 선수는 지난 SSG에 2007년도에 입단한 김광현 선수의 동기 이창욱 투수입니다. 그런데 이창욱 투수는 은퇴를 했죠. 그리고 이창욱 선수의 아들이 이광빈 군인데, 이 친구가 상인천중학교에서 투수로 활약하는 엘리트 야구 선수인데 얼마 전에 훈련을 하다가 쓰러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백혈병 혈액암이죠. 진단을 받고 현재 골수 이식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SG 선수들이 이창욱 선수가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아들 수술에 보태라고 선수들이 17일반 모아갖고 500만 원을 이창욱 선수에게 전 선수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전 동료지만 그 동료의
아들이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고 또 SSG의 열혈 팬인데 너무 어리잖아요. 이 어린 친구가 혈액암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힘을 내라 라고 마음을 모아주는 거죠. 네, 마음을.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읽고 한 번도 저는 이창욱 선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기사를 읽고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송으로나마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 혼자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이게 한 분의 마음보다는 두 분의 마음, 두 분의 마음보다는 세 분의 마음이 더 낫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라도 우리 광빈 군이 꼭 쾌차하고 일어나서 다시 씩씩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께도 좀 같이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뭐 우리 가족, 우리 지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뭐 어떻습니까? 어린 친구가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는 응원해주고 싶어요. 기도해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고 같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힘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명절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설날 명절은요, 설날 하루 라이브가 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단 분석 이 타이핑 중이라 막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힐링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